분기별개를 풀어보는 재무제표 분석, 오늘 단회사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정보인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략한 회사 기여를 보겠습니다. 한국정보인증 주식회사는 1999년 7월에 설립되어서 전자문서 및 전자상거래를 위한 제반 전자인증, 그리고 전자상거래 관련 정보 제공, 그리고 정보보안 관련 기술 개발 및 제공을 주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에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는 SG서비스와 다오사인 베트남이 있고, 다오사인 베트남은 베트남의 보안 서버 판매 등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그리고 SG서비스는 주로 한국정보인증의 콜 관련된 일들과 등록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자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지배회사인 한국정보인증 실적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는 다오기술입니다. 다오기술이 37.47%를 소유하고 있고, 다오그룹의 자회사입니다. 다오그룹에는 키움증권, 키움에셋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삼성 SDS 그리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이 지분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의 제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사가 하는 일은 크게 인증 사업과 그리고 PK 솔루션 사업을, PK 솔루션 기술을 판매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들의 인증 사업과 PKI 솔루션을 보면 등록 대행 기관을 회사가 최대로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증기관 중에서 등록 대행 기관을 가장 많이 두고 있는 회사이다. 즉 농협과 국민은행, 그리고 우리는 기업은행, 외환은행, 시중은행들과 그리고 우정사업본부, 상공회의소 등의 현재 공인인증서를 취급하는 정보인증기관 6개 중에 가장 많은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그래서 등록 대행 기관이 있어야지 신청 접수 등을 원활하게 하는데 이 회사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한국정보인증이다. 그리고 PKI 기술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인증 사업을 위한 기술인데, PKI 기술을 가장 많이 해외에 수출한 회사. 그리고 이게 한국정보인증의 인증서, 인증 시스템 수출 사례들을 보면 후진국들이긴 한데 이 회사들의, 이 나라들의 기술을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는 일들을 진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한번 살펴보시면 인증사업 쪽은 법인 법용인증서 시장에서 43% 정도, 그리고 개인 법용인증서 시장에서 41%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법용인증서 점유율은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고, 법인 쪽에는 크게 점유율의 변화는 없다, 이렇게 회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PKI 솔루션은 하는 회사들이 이니텍, K사인, 드림시큐리티, 한국전자인증 등이 있고, 2016 통계로 보면 국내 PKI 시장 규모 526억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PKI 공개 키 기반 기술에 대한 것이 그렇게 크지 않은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 이 중에서 한국정보인증이 일부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아시게 되겠고, 그리고 기타 이제 회사의 사업으로는 기기 인증 서비스, 그러니까 인터넷과 관련된 기기들도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기기들도 인증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차에 대한 그런 기기들의 인증, 이런 것들도 이제 인증서를 제공을 하고 있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안서버 인증서, 그리고 보안서버 SSL이라는 보안서버 인증서 부분에서도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제 사물 인터넷과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면서, 그리고 보안이 점점 중요해지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회사의 실제 매출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출 실적, 이번 3분기까지 매출 실적을 보시면 인증서와 그리고 PKI 솔루션, 그리고 기타 SSL, 그리고 샵메일, 보안 토크 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각종 매출을 보시면 결국 인증서 부분이 81.3%의 올 3분기까지 매출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PKI 솔루션은 5.7%,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PKI 솔루션 자체가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SSL 등 기타가 13% 정도고요. 수출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PKI 솔루션을 해외에 수출하는 것에 1.4% 정도 올 3분기가 실적이 있고, 그리고 주로 내수가 9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증사업과 솔루션 사업, 그리고 기타 부대 사업의 각 부문별로 해서 영업이익률을 한번 살펴보면, 그리고 말씀드린 인증사업 쪽의 매출이 제일 크긴 하고, 그리고 영업이익 쪽에 보면 인증사업 쪽이 19.6%, 그리고 솔루션 사업이 58.4%, 그리고 기타 부대 사업이 38.8%의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솔루션 사업 쪽이 제법 높긴 하지만 이것은 표본이 사실은 적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작년 3분기까지 실제 보면 솔루션 사업은 영업이익률이 또 15.1%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비용에 어떻게 비용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좀 등락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도 영업이익률이면 제법 괜찮은 회사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회사의 자산 규모에 비해서 매출이 얼마나 나오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기사를 한번 보시면 한국정보인증 모바일 신분증 부분에서 네이버 카카오 독점 공급 협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카카오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10일에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이제 카카오 쪽에 인증서를 한국정보인증이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정보인증과 양사 그러니까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사업 제휴 추진을 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이미 계약을 기정사실로 이게 8월달 기사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와 모바일 신분증 출시 계약이 있었고 삼성 SDS와 그것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가 10년 동안 걸어왔던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출액과 영업이익입니다. 보시면 꾸준히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대부분 매출이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등락이 있지만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3분기에 매출액이 112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25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영업이익과 매출액에서는 뭐 별 할 말 없이 꾸준히 회사가 우상향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분기별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YOY로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인데요. 보시면 매출액 증감률은 2014년 그러니까 상장 때 전년 동기와 약간의 그 데이터에 왜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가 상장 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매출액 증감률은 이 이후로는 YOY로는 감소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계속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고 거의 10% 전후 10% 약간 안 되는 평균적으로 매출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영업이익은 약간의 등락이 있지만 그래도 플러스를 나타내는 적이 많아서 앞에서 살펴보셨겠지만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조금씩 증가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수익성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GPM, OPM. GPM 이게 이제 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GPM과 그리고 판관비를 별 필요 없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영업수익과 영업비용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고 결국은 그것에서 나오는 영업이익률 그리고 MPM 순이익률 그리고 ROE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OPM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증가를 했다가 최근에는 어느 정도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비슷한 수준 20%와 25%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올 3분기 22.3%입니다. 자 그리고 순이익은 보시면 크게 등락이 한 번씩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등락이 있고 이것이 주로 관계기업 투자 손익이 바로바로 반영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2017년 6월에 이제 관계회사인 키움 프라이빗 에쿼티를 지분을 참여하면서 그때부터 관계기업 투자 손실 같은 게 반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한 번씩 순이익을 크게 갉아먹는 뭐 마이너스까지 가는 것은 아니지만 순이익을 갉아먹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올 1분기에 그리고 올 2분기에 이것이 크게 왔다 갔다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ROE는 뭐 10% 전후로 나타내고 있고 그러니까 순이익이 많이 감소를 할 때는 ROE가 한 6, 7%까지 내려갔다가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비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ROE도 8% 정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듀퐁 분석이라고 해서 ROE를 매출의 손익률, 총자산회전율, 부채비율 세 가지로 분해를 해서 볼 수가 있는데 ROE에 어떤 것이 부분에 영향을 주고 어떤 것이 개선이 되어야지 ROE가 개선이 되는가를 대충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인데 자 ROE가 파란색인데요. ROE가 결국 아까 말씀드린 한 10%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 ROE는 결국은 매출액 순이익률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는 부채 비율과 그리고 총자산 회전율이 큰 변동이 없고 이때 이제 매출액 순이익률과 ROE가 벌어진 것이 결국 부채 비율이 낮아지고 그리고 총자산 회전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결국은 회사가 자산이 쌓이는 것에 비해서 매출이 좀 더 증가를 할 필요가 있고 부채 비율도 더 이상 이 회사가 금융부채가 없기 때문에 이 부채 비율은 뭐 계약부채라든지 그런 것들인데요. 굳이 회사가 가진 자산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굳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자산을 총자산 회전율을 높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이고 결국 매출이 늘어나서 총자산 회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시가총계를 보겠습니다. 한때 2015년에 분기말 기준으로 5천억이 넘는 시가총액까지 갔다가 올 3분기 말에 863억까지 거의 뭐 6분의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공인인증서 등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2431억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유상증자가 한 번 있었고 이 유상증자는 회사의 투자라기보다는 관계회사에 투자를 하기 위한 것이었고 뒤쪽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밸류에이션 지표인 PBR, PER, PFCR입니다.
PER, PFCR도 마이너스로 가는 적이 없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5년에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PBR이 무려 10을 넘어갔던 적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 떨어졌다가 2.8까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PER은 뭐 회사의 ROE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언제나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항상 15 이상의 PER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프리캐시 플로우에 대한 비율인 PFCR도 1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20 정도면 20년 정도 지나야지 이 회사가 현금 흐름으로 시가총액만큼 회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여러가지 회사의 실적에 비해서는 좀 고평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매출 채권 회전율수, 재고 자산 회전율수를 보겠습니다. 자, 매출액과 이익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매출 채권 회전율수나 재고 자산 회전율수가 좀 악화된다면 이것이 나중에 회사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우리 한국정보인증은 뭐 그런 것들이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주로 대기업, 금융기관과 그리고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채권 회전율수가 11로 아주 짧고요. 그리고 재고가 있긴 하지만 재고 자산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 흐름표를 그래프로 분기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자, 2014년 1분기 때 IPO로 해서 97억이 들어왔었고, 저는 전체적으로 보시면 파란색인 영업현금 흐름이 꾸준히 플러스를 대부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간 적이 거의 없고요. 거기에 이제 초록색인 기타 투자, 그러니까 자본 지출, 캐펙스가 아닌 기타 부분에 대한 투자가 한 번씩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유상증자를 아까 말씀드린 162억을 했는데 이것이 대부분이 관계기업인 키움 프라이빗 에쿼티, 그러니까 사모펀드의 모펀드입니다. 이걸 살펴보시면. 그래서 이쪽에 2분기 후에 102억이 투자가 되었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거나 해외 관계사의 지분을 투자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 금융자산 투자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무난하게 뭐 영업현금으로 아주 좋게 들어오고 있고, 물론 이제 회사의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들어오냐는 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활동, 최근에는 뭐 배당 정도밖에 없는 재무활동을 했습니다. 다른 분기에는 거의 재무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시가 나온 게 신규 시설 투자를 한다. 그리고 본사 사옥을 신축을 해서 사옥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근무를 하겠다, 회사 영업을 하겠다, 이런 것인데요. 101억 정도 투자가 2023년까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자본 지출이 좀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 현금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사옥을 신축하는데 이 정도 돈을 쓰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는 뭐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CEO와 대주주의 경영 마인드 같은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최근 4분기 합산 현금 흐름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영업 현금 흐름은 꾸준히 플러스를 나타내서 이게 최근 4분기 합산이기 때문에 1년 평균 한 80억 정도 나타내다가 100억 정도 나타내다가 최근에는 한 120, 30억 정도 1년 간의 영업현금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크게 캐펙스 투자가 없기 때문에 한 번씩 나타나지만 캐펙스 투자가 없기 때문에 프리캐시 플로우도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년에 120억 정도 프리캐시 플로우. 그러나 시총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2430억 정도이기 때문에 20분의 1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0년 정도 지나야지 현재 현금 수익으로는 시가총액만큼 거둬들인다. 재무제표를 이번에 3분기까지 가져온 걸 보면 단기금융상품이라든가 현금성 자산, 그리고 유동단기손익 금융자산 같은 것들을 보면 현금은 아주 충분히 보유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부채가 전혀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뭐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것이 결국은 현재 시가총액만큼 평가를 받으려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 신분증 이런 사업들이 점점 증가를 하면서 매출이 증가를 하고 회사의 이익이 다시 증가를 해서 회사에 다시 현금이 들어오고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로 인한 이 회사의 긍정적인 영향이 얼마나 이 회사에 영향을 줄 것인가, 수익에 반영이 될 것인가, 이것들을 한번 계속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리스크는 없는 회사이지만 현재 주가로는 아직은 실적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 실적이 반영이 되는 것을 한번 계속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정보인증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